자, 에코프로 BM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저녁 7시 30분입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에코프로 BM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주가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 요 추세 안에서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락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이 채널을 뚫었습니다. 자, 뚫고 나서 중요한 게 제가 뭐라 했어요? 다시 하락 채널로 들어올지라도,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하락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액면 분할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이 무너지고 저점이 무너지는 형태의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그러다가 이 자리를 뚫어준 거예요. 돌파 자리가 나와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뭡니까? 여기서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까요?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바로 이 자리. 저점을 높여줄 수 있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지속적으로 저점이 깨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고점 자리에 딱 부딪혔을 때 결국에 여기서 딱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결국에 한번 눌리긴 눌릴 건데, 눌렸을 때 이 전저점 자리를 깨트리면서 얘가 밑에까지 내려가냐, 그죠? 내려갔다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는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무너지는 추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 얘가 내려갈 건데, 그죠? 이 자리에 어떤 벽에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실제로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눌림목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저점 포인트를 높여줘야 된다. 얘가 뭐 8만원에서 브레이킹이 걸리든, 그죠? 8만원 자리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든, 좀 더 밀릴지라도 이전의 전저점 자리인 72,60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이. 이해가 되셨죠? 그랬을 때는 저점을 높이고 포인트를 높이고 그 다음에 고점이 전고점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추세 안에서, 결국에 이런 추세 안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거를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 에코프로 BM이 당장 이렇게 상방으로 추세를 돌이키기는 좀 어려워요. 당장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지금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될 만한 어떤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해가 됐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저점 포인트를 높여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이거를 일단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오늘 에코프로 BM 주가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악재성 기사들이 계속 튀어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예요. 테슬라 때문이에요. 그죠? 테슬라가 주말 사이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날에 로보택시, 그죠? 로보택시를 5년 만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실망적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그 테슬라 로보택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재밌었어요. 저는 보면서 예전에 그 테슬라 로봇 이후로 역대급으로 재미없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 로봇들이 옆에서 막 춤추고 있고 또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갑자기 등장해요. 이거 다음에 제가 영상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웃음이 나왔는데, 그만큼 테슬라가 일부러,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부러. 그래서 로보택시 실망적이다 이런 기사 바로 나오잖아요.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만에 나왔는데 막 옆에서 막 로봇들 막 고개 흔들고 있고, 그죠? 이빨 빠진 로보택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혹평, 그죠? 알맹이가 없다. 이게 5년 만에 너네가 만든 게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팩트고, 나머지 막 구설수 달라붙는 거는 사실상 팩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언론사랑 기관들이 계속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가지 10월달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선물이냐? 딱딱도사 10월달 스페셜 추천주 필살기 종목을 제가 드릴 거예요. 하반기 피날레를 장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필살기다. 그죠? 자, 이 종목을 원래 제가 우리 HAB 영상을 제가 요새 많이 올리고 있는데 HAB 주주분들에게 마지막 은퇴전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며칠 전부터. 한 3일 전부터. 근데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3일 전부터 드렸는데 원래 HAB 영상을 제가 그만 찍으려고 했어요. 하도 이상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상한 문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그만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 HAB 조회수가 5천회에서 1만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만 명이 제 영상을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제가 이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 물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주주분들도 제가 끝까지 영상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나 올라가나. 그죠? 떨어진다고 영상 안 찍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은퇴는 안 하지만 마지막 추천주인 만큼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필살기급의 종목을 제가 딱 드렸는데 그 종목을 제가 10월달 스페셜 추천주로 동일하게 에코프로 주주분들에게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냐?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입니다. 자, 블랙엘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죠.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국내 기업 중에 이 블랙엘 반도체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땡땡땡땡 네 글자인데 500%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심상치 않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힘을 꽉 모아서 최근에 그 힘을 발산시키는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다. 터뜨렸다. 자, 그래서 젠슨왕이 누구예요? 엔비디아 수장이죠. CEO. 블랙엘 수요 엄청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죠? 4분기 블랙엘의 매출이 13조 3천억 원이 매출이 예상된다. 진짜 미친 겁니다, 이거는. 미친 실적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4분기는 11월, 12월이에요. 13조 3천억이면은 미친 겁니다. 거기다가 블랙엘, 엔비디아의 다양한 라인업 중에 블랙엘 반도체에서만 요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모건 스탠리가 올 4분기 블랙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 엔비디아 블랙엘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 AI 빅테크 기업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예요. 이미 납품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련주 국내 수혜주 빨리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지금 찾아야 된다. 10, 11, 12 매출이 13조 이상 터지는데 지금 잡아야죠. 그죠? 근데 국내 수혜주가 있냐? 있는데 진짜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수혜주는 많지가 않아요. 그죠?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수혜주, 이 블랙엘 반도체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땡땡땡땡 500% 상승 예상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우리 에코프로 BM 주주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정말 꾸준하게 보시고 꾸준하게 응원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저한테 구독 버튼을 누르셨겠죠. 그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가 눌린 상태여야 되고, 그죠? 구독, 좋아요를 누른 상태에서 제 번호로 010-3072-4579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에코프로 BM 주주분들에게 이 종목을 답장 문자로 바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다시 한번 좀 보실 건데, 자, 주가가 오늘 빠졌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이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앞전에 어떤 내용 말씀드렸어요? 액면 분할 이후의 추세는 계속 이런 추세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추세 안에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의 벽을 딱 이 추세의 고점에 부딪힌 거예요. 그죠? 딱 보이시잖아요. 이 고점 포인트에 계속 만날 때마다 주가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똑같이 분석을 도와드렸어요. 고점 포인트 만날 때마다 주가는 내려갔다. 그러면 이번에도 내려갈 차례입니다. 내려갈 차례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냐. 자, 일단은 지금의 파동의 흐름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7만원짜리까지.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추세 안에서 저점 포인트를 한번 높게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는 전고점 자리를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런 추세 만들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강한 사이클이 나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직 시기적으로는 한 번 더 눌림 목자리가 나오면서 자,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상승.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좀 더 긴 호흡 안에서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돼요. 길게. 이런 파동들이 앞으로도 여러 번, 수십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열대 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파동들이.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이후에 눌리고, 이런 파동들. 그죠? 박스권. 이런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 호흡 안에서 좀 보는 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또 주가가 빠지니까 뭐 코스닥 주간 외국인 순매도 1위 에코프로다. 실제로 순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에코프로의 매도세가 강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엠 전기차 캐즘 직격탄 맞고 있다. 실적 개선 시기는 내년이다. 그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이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10월 31일 요 시기 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왜 2차 전지의 분위기나 에코프로 그룹주의 분위기를 계속 언론사에서 안 좋게 때리려고 할까요, 또? 그죠? 안 좋게 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누가 매수하냐? 이것도 보셔야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닥자리에서 누가 매수하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적 개선 시기가 내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내년에 실적이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적을 주가에 반영할 때는 뭐예요? 선반영입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있는 법칙이에요. 그죠? 실적은 주가에 선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실적이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작년부터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빠진 거예요. 에코프로랑.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걸 예상해서. 2024년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적자는 또 아니었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적이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죠? 예상치에 한참 부족했죠. 그래서 실적은 선반영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개선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부정적으로 캐즘 직격탄 맞고 있다. 부정적으로 이걸 기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일단은 31일 날 공시 하나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기업 설명회가 지금 11월 1일에 하나 잡혀 있고 11월 8일 날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 설명회가 11월 1일 날 이제 경영 실적 발표에 대한 기업 설명회가 있는데 31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이거에 대한 브리핑이 들어가겠죠. 자, 3분기 실적은 에코프로 비림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상치가 이미 높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4분기 실적은 더 기대치가 높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1월 8일 날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을 합니다. 11월 8일 이것도 중요해요. 왜? 에코프로가 앞으로 지금 이동채 회장이 경영진으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숨겨놨던 어떤 미래 성장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그 투자에 따른 재무 목표가 나옵니다. 자, 재무 목표가 뭐죠? 앞으로의 영업이익을 얼마나 찍을지, 매출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목표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11월 초에 그죠? 11월 1일과 8일날 1일, 8일 그리고 10월 31일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달 말로 갈수록 11월 초로 갈수록 흐름이 좋아져야 돼요. 그죠?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많다. 그래서 주가를 지금 미리 테슬라를 엮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안 좋다라는 어떤 내용을 계속 무한 반복 그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 캐즘 얘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캐즘이 맞긴 맞지만 계속 이런 걸 새로 뉴스화시켜서 내보내고 결국에 주가를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죠.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월 말 11월 초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거기다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끝나잖아요. 그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해소가 될까요? 트럼프가 되든, 그죠? 해리스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이 2차 전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빨리 누구든 돼서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딱 정립을 시켜주면은 2차 전지 그때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기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돼도 상관없어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전기차 못 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뭐 내연기관차를 더 밀어준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산업을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 못해요. 왜? 포기하는 순간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는데 미국이 이거를 눈뜨고 그냥 중국한테 이 산업을 내준다고요? 주도권을? 절대 내주지 않아요. 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유명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을 잘 해낸다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밀어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미국 중심 사회에 이거를 꾸리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이거를 이 산업을 하나라도 중국한테 넘겨주려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 산업 자체가 망할 리는 없어요. 미국에서 이거를 포기할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이제 유상증자 얘기가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자, 이거는 9월 4일 날 나왔었던 기사인데 유상증자 금액 규모가 일단은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시설 자금은 똑같은데 운영 자금이 좀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유상증자 금액이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을 또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다. 근데 굳이 이거는 악재성의 내용은 아니에요. 보통 주식 예정 발행가액이 좀 올라갔죠. 그죠? 35,300원에서 41,800원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왜냐면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대비해서 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그죠? 발행가액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튀어나오면 계속 노이즈를 만들어요. 노이즈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 빼려고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판단해야 되냐? 주가를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아셔야 되고 10월 말에 실적이 일단 좋게 나온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11월 초에 첫 주차에 또 나온다. 그죠? 기업 설명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10월 말 전에 저점을 찍었을 때 매수 타이밍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지금 흐름들을 잘 보시고 저점 포인트를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맥점을 보시면서 딱딱도사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우리는 좀 더 긴 호반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좀 길게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월달 스페셜 추천주 선물을 에코프로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 실제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땡땡땡땡 한 종목이고 500% 상승 예상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이 종목을 문자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받아보시고 매매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반도체 국내 수혜주 블랙엘 반도체 이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딱딱도사의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도 제가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이런 대응들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2차전지의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중심적으로 제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관련된 기사들도 전부 다 찾아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대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대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실시간 가족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구독자 대상 무료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